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국민 라디오, 라디오 뉴스 K.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2일 라디오 뉴스 K입니다. 본방송 단독 보도입니다. 보수 논객 변희재 씨에 대해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애초에 약식 기소를 거부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한 변희재 씨가 7월 17일에 이어 어제 선고기일이 나오지 않자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서울 남부지법 홈페이지에는 변희재 씨의 다음 선고기일이 9월 4일로 잡혔습니다. 변희재 씨는 김광진 의원에 대해 인터넷상에서 비방하는 등 명예훼손을 해온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새누리당은 사실상 세월호 특별법의 재협상을 요구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을 향해서 신뢰를 깼다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지난 7일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문까지 작성한 만큼 번복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하고 앞으로 세월호 진상규명 노력을 포함한 국회 운영에 차질을 빚을 경우 야당의 귀책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추천권을 새정치민주연합의 요구대로 진상조사위에 주거나 여당 추천 몫을 야당에 일부 양보하는 것은 법률 위반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협상의 한 축인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야당이 다시 협상한다고 했지만은 사실은 협상을 깬 것이라면서 여러 가지 쟁점 중에서 유리한 것은 그대로 기정사실화하고 불리한 것만 손보겠다고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여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족이나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그걸 담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 있어요. 예. 당연하고 옳은 말씀이죠. 예. 그런데 이 협상 과정에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야당이 너무 정치적인 계산을 많이 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야당이 주장하는 게 아니고 예. 지금 특검 추천권을 달라 수사권이나 기소권을 달라 하는 것은 야당이 아니라 유가족이 원하는 것 아닙니까? 예, 유가족은 강력히 원하고 있죠. 예.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나 그다음에 일반 법원 측이나 그다음에 이 특검을 오랜 고민 끝에 상설특검 제도 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6월 18일 날 상설특검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논란이나 갈등이 없도록 설계를 하고 규칙까지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네. 그런데 특검을 지금 여러 차례 해왔습니다마는 특검을 할 때마다 누가 특검을 추천하느냐를 놓고 특검의 신뢰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갈등이 계속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상설특검법이 특검을 선정하기 위한 과정에 있어서의 갈등이나 신뢰성을 없애고 딱 원칙적으로 하자고 정해놓고 이 첫 번째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특검 추천권자를 바꾼다든지 하게 되면 앞으로 이 법은 사문화돼서 있어나 마나한 법이고 그때그때마다 다 이런 사람을 특검하자 저런 사람을 특검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 전날 의총에서 재협상을 하라고 거의 결정을 했다며 과거에도 이런 경우가 꽤 있었다고 협상 파기를 문제 삼는 새누리당의 비판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우 정책위의장은 이어서 진상조사위 구성 방식과 특검 추천권에 대해서 재협상을 한다면 원칙적으로 다 무효로 하고 처음부터 시작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치공세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세월호 유가족은 물론이고 많은 국민이 협상 내용이 진상규명을 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여론을 갖고 의원들이 대변하는 것이라며 정치공세를 하려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상설특검법에 명시된 특검추천위원회 구성 비율에 관해서는 여당에서는 완강히 반대하고 있지만은 저는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일일이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밝힌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합의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합의를 하기 때문에 줄 것은 주고 받는 것은 받는데 우리가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에서 인적 구성이 양보를 한 이유는 특검 추천권을 성설특검법에 근거해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양보한 것이다. 때문에 이것을 파기한다면은 진상조사위원회 구성도 우리로선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그 협상 과정에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오갔습니다. 예. 뭐 방송에다 대고 협상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건 뭐 적절해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나 그 구성비를 비롯해서 특검 추천권 예. 이런 것들이 서로 이제 뭐 관계가 있죠.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다시 재협상을 한다면 뭐 원천 다 무효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네. 예, 그것은 여당의 논리대로도 맞다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그 지난 이틀 동안 주호영 정책위원장하고 협상을 별도로 계속 진행해 오신 거죠? 네, 진행을 저희들은 뭐 끝없이 협상해야 된다는 주의였기 때문에요. 예. 양당 정책위장은 뭐 협상 계속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두 분이 오늘 이 순간까지 좀 논의를 해오는 과정에서 이 사안과 관련된 좀 진전된 사항이 있었는지 논의 과정 속에서요. 그게 좀 궁금한데요. 네, 뭐 접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예. 당내 새누리당은 새누리 당내 사정이 있고 예. 또 새정치민주연합은 저희 당의 또 당내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어제 의원총회를 통해서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한 이른바 87 합의의 추인을 보류하고 재협상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새정치연합이 유가족과 국민 곁으로 다시 돌아온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심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다시 협상한다는 애매한 표현을 했지만은 유가족의 동의가 없는 세월호 특별법은 안 된다는 점을 확고히 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그러나 이 과정에 오기까지 유족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국민의 뜻을 받들지 못한 점을 성찰하면서 성형 없는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함께 총력을 다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심 원내대표가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밝힌 말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유가족과 국민 곁으로 다시 돌아온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영선 비대위원장께서 판단에 실수가 있긴 했지만 그것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총의는 아니었다고 생각했고요. 어제 의총을 통해서 뒤늦게나마 바로 잡아줘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 다시 협상한다는 표현을 했는데 좀 뭐 정확하게 8월 7일자 합의를 폐기하고 재협상한다. 저는 뭐 어제 의총의 결정은 그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박영선 비대위원장의 앞으로의 입장을 고려한 정치적 수사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분명한 것은 유가족이 수용할 수 있는 특별법, 유가족이 수용할 수 없는 특별법은 안 된다는 거. 이거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철저히 명심하셔야 된다. 그 점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문제는 유족입니다. 유족 걱정은 새누리당도 하는데요.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한 이완구 원내대표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새누리당 이완구 대표께서 직접 접촉은 안 하시겠지만 유가족들하고도 접촉을 하고 계시죠? 저는 직접 접촉을 안 합니다. 또 저분들도 저희 당하고는 접촉을 안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새정치민주연합이나 정의당 야당 쪽으로만. 예, 야당하고만 접촉을 하니까 그것 또한 참 곤혹스러운데 이 문제는 여야가 없거든요. 이게 무슨 여야가 있는 우리 국민의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참 그것도 저로서는 참 이해를 못할 일입니다. 물론 저한테 건의서 같은 건 그저께인가 갖고 왔다고 말씀은 들었습니다만 본질적으로는 저희와는 접촉을 긴밀하게 안 하고 있습니다. 여야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우리의 문제이자 국민의 문제거든요. 그 부분도 대단히 좀 저희들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부분입니다. 지금요? 유가족들의 어떤 여러 가지 저희들 문제를 인식하면서 충실하게 유가족 입장을 대변하자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다만, 국정 운영이라는 게, 헌법과, 하나의 테두리 속에서 원칙은 지켜야 된다는 그런 집권 여당은 당연히 또 그렇게 가야만 되고요. 원칙을 지키는 가운데에서 유연하게 이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죠. 그래서 수사권, 기소권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만은
그 형사사법 체계의 어떤 근간의 법은 흐트러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상규명은 확실히 한다. 그리고 유가족들에 대한 문제도 확실히 하고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도 좀 만들자. 한편 단원고 희생자 고 김유민 군의 아버지 김용호 씨는 대통령과 싸우려고 단식하는 게 아니라며 지금 단식을 계속하는 이유는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단식 29일째를 맞은 김 씨는 어제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된 국민라디오 나는 꼽살이다 공개 녹음에서 처음에 단식이란 건 생각도 안 해봤다며 그냥 사고 났으면 국가에서 다 해주는 줄 알았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대통령에게 호소문조차 전달 안 한다고 밝힌 부분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내 투지를 보여주려고 끝까지 서서 한 번은 안 앉았어요.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전달을 해달라는데 전달도 안 되고 쳐다도 안 보고 그 어버이가 돼가지고서 국민이 굶고 그에 호소하고 이 피켓 하나 받아달라는데 그것도 안 보고 너무 어이만 없어요. 심정이라고 물어보도 이제 답변할 뭐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너무 깜깜해서. 근데 제가 아까 유민 아버지를 방송 들어가기 전에 잠깐 뵀어요. 나는 모르겠지만 오늘 유민 아버지한테 약속을 좀 받고 싶어요. 진짜로. 단식을 멈추세요. 단식을 멈추세요. 유민 아버지 죽으면 제일 좋아할 사람이 누구예요? 싸우던 상대방이에요. 왜 유민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이렇게 해야 돼요? 건강하게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이기는 거거든요. 예, 저도 처음에는 단식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저희는 단식이란 거 생각도 안 해봤어요. 그냥 사고가 났으니까 국가에서 다 해주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고 7월 16일 날도 묵살되고 유령제 때 100일 되는 날 7월 24일에도 묵살되고 단식을 갖다가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예, 밥을 먹으면서 싸우고 싶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김용호 씨가 출연한 오늘 공개 녹음은 오늘 낮 4시 국민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역대 정권 가운데 최초로 영종도와 제주도 4곳의 카지노 설립을 무더기로 허용하기로 해 논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대형 병원의 국내 진입도 허용하고 설악산 등의 추가 케이블카 설치도 허용한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은 더 가열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영종도의 파라다이스 드림 아일랜드와 제주도의 신화 역사공원 등 현재 추진 중인 4개 복합 리조트 사업의 애로를 원스톱으로 해결해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서 공모 방식의 카지노 허가 사전 심사제를 도입하고 내년 상반기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전 허가 사업자를 추가 선정하는 공고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오늘 하늘이 맑다가 낮부터는 차츰 구름이 끼겠습니다. 한낮에는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0도, 광주 31도, 부산 30도 등 전국이 27도에서 3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목요일인 모레부터 광복절인 금요일까지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후 일요일 오후부터 월요일까지는 전국에 비 예보가 있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27도, 현재 습도는 65%입니다. 라디오 뉴스 K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정승조였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